요즘 유튜브는 어린아이,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많은 유익한 정보가 있는 반면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인 정보들이 또한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활용을 잘하면 유익하지만은 활용 잘못하면은 이제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걷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도 잘만 사용하면 요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은 사람 쪽으로 향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주어지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아울러 유튜브를 많은 사람이 접하게 되면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개인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장래의 희망을 유튜버라고 하는 아이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유튜브에 대해 지도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유튜버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을까? 아담에르로 인간이 타락해서 비루함이 높아지는 이 시대에 그 유튜버가 왜 그렇게 사람에게 인기를 끌게 되냐 하면은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12편 보시겠습니다.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령하는도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령하는도다. 인터넷에도 유튜브 속에서도 막 악인이 막 처처에 횡령하고 사람 마음을 붙잡는 것이 정상적이고 바르고 사람을 건전하게 만들고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고 부모를 존중하도록 만들고 위더런을 알아보게 만들고 이웃에게 희생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돈 버는 유튜버가 돼가지고 돈 버는 거 보면요, 저기 대체적으로 저희 그리스도인에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 요즘 일을 해서 신분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지금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꾸준히 하고 충실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공부 안 해도 딴 것 아이디어만 좋아가지고 해도 돈을 막 상상할 수 없이 막 버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신분대로 거둔다는 이 생각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없어져서 뭔가 자기가 최선 다해 사는 것이 아니라 딴 쪽으로 머리 굴려서 일확천금 노리는 식으로 사람 사고방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했는데 정말 그게 영광이 될까? 그것도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자녀들의 게임하는 문제, 핸드폰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일단 할 일을 다 하고 그 속에서 완전 막는 건 어려울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코드를 완전히 콱 뽑아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애가 좀 잘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아주 귀를 탁 숙이고서 이렇게 하는 집도 있고 이제 그 가정마다 또 차이가 다 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자율에 맡기는 건 안 맞아요. 초등학생, 특별히 초등학생 때 이때 어릴 때 잘 이렇게 심어주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시대에 그냥 그래 괜찮아 하고 이렇게 허용해 주는 식으로 하면요 애들 망칩니다. 세상에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게 잘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해주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어야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진짜 무서웠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발작목 소리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야,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하면 그냥 다 그냥 고개 숙이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권위도 많이 사라진 시대니까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이 만화책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문제 삼았거든요. 어릴 때 만화책 보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막 만화책 봤다만 불어령이 내려지니까 만화방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무서운 아버지도 너무 적잖아요. 애들을 막 어릴 때 잘 딱 다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런 아버지도 좀 드물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기에 얘들을 상태를 딱 봐서 얘가 잘못되겠다 싶으면요 확실히 그물 잘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사줘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싸워서 안 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제일 좋을 때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애들 다 가져도 지금도 지역교회 가보세요. 안 주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기만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부모가. 끝까지 싸워서 그런 부모들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모에게도 자식 키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걸 스마트폰 주는 것 자체를 최대한 늦게 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늦게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사줬는데 좀 미리 얘기를 하시지. 혹시 사고 치면 얼른 그때 뺏어버려요. 뺏어가지고 안 주도록. 요거 참 여기 스마트폰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게 어른하고 애가 갖고 있는 게 다르다니까요.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중학생이 가지고 있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는 속에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애들 사고방식 속에 잘못된 것이 잔뜩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나이가 어릴수록 환경 영향을 받고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되 아주 심각하게 받는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막 그냥 다 보게끔 내버려 두는 거 그거 절대 지혜가 아닙니다. 자녀 키우는 부모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애 망칩니다. 어른들이 봐도 재밌는 것, 재밌으면 애들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거 딱 붙잡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애들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보는 것이 있으면요, 책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책이라는 것은 그림 같은 걸 많이 안 봐야지 잘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보는 것이 많으면은 그림 쪽이, 영상이라든가 그림 쪽이 많이 들어오면 글이 안 읽힙니다. 미국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1년 동안 읽은 책 얘기를 하니까 거의 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영상을 보는데 글자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뭔가 글을 익히게 만들고 그리고 신중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만들려면은 글을 읽어야 되는데 요즘 뭐예요?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왜? 보는 것이 많으니까 공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걸 자꾸 보던 사람은 지루한 걸 못 참아요.
지루한 걸 못 참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 애들도 어른 같겠거니 이 생각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릴 때를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했는지 그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른과 완전히 다르다 그 생각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게 시편 144편 보시겠습니다. 144편 12절. 우리 아이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자, 아들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으며, 남자아이는 나무라고 하고 여자는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남자하고 여자는 태생부터가 달라요. 남자는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는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무 어릴 때 이게 탁 꺾인다든가 딱 휘어지면요, 자라나는데 바르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시절에 남자애들이 이제 이렇게 삐끗 격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대로 갖다 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심각한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 다릅니다. 남자애들은 어릴 때 한번 이렇게 삐끗하게 되면요, 정말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일단 나무는 어릴 때 반듯하게 딱 키워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환경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릴 때 어렵고 키워놓으면 쉬운 게 남자다 그 말입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모퉁이 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다듬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자들은 특별히 어릴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바뀌어지기가 아주 쉬운데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요, 여자들은 어릴 때 조금 약간 불우한 환경 속에 있어서 성격이 좀 약간 왜곡됐다. 그래서 나중에 환경이 아주 좋게 바뀌어지면요, 사람 심성이 또 싹 좋게 바뀌어지기도 해요. 또 어릴 때 너무너무 잘 자랐는데 나중에 환경이 안 좋은 데 들어가서 열악한 환경 속에 떨어지면요, 중심이 싹 바뀌어서 아주 이상한 여자식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시절에 참 아주 반듯하게 잘 살았는데 결혼했는 남자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 헤치고 살다고 하다 보니까 그 착하고 온유하고 했던 여자분이 나중에 얼마나 드세고 싸납게 바뀌었는지, 환경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확 바꿔질 수 있는 게 저는 여자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또 여자가 막 그렇게 막 드세고 했는데 결혼을 잘했어. 남자가 잘해주고 환경도 좋고 이렇게 하면요, 여자가 나중에 보면 온화하게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 여자가 아닌데. 남자들은 보면 예나 지금이나 맨 똑같아. 그 아내에게 막 시달리고 해도 맨 똑같고, 안 시달려도 맨 똑같고, 별로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데, 일단 특별히
남자애들 키우는 분들은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한, 어릴 때는 한번 딱 꺾이면요, 꺾이면 애들을 바르게 갖다 놓기가 남자애들은 진짜 안 쉬워요. 그러니까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고등학교, 이런 가까운 시절에 1학년, 2학년 이런 시절에 이 남자애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됩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남자애들을 키우는 분들은 야, 남자애들은 나무와 같아 이 생각을 항상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무 같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 반듯하게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릴 때 신앙교육이 남자애들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특별히 이렇게 나무라고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여자들은요, 여자애 키우시는 분들은요, 에이, 우리 애들은 막 말 잘 들으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친구들을 잘못 사귀면요, 애가 엉뚱하게 됐는데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애 키우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안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환경 자체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생력을 어쨌든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 온실 속에서는 키울 수 없잖아요. 세상과 접하며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보면서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자꾸 길러줘야 되는 거니까, 교제 가운데 특별히 초등학생, 중학생 이 나이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회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부모가 남편이 돈을 벌면은 아내는 가능한 한 집에 있으면서 애 올 때 이 아이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 마음이 정말 심어지도록,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집에 오면요 그 엄마가 항상 기다리고 있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맛있는 것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집안에 자꾸 끌어들이도록, 그래서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엄마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쪽으로 만든다든가, 그리고 때로는 가족이 막 데리고 밖에 나간다든가 해가지고 어찌든 간에 한쪽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자꾸 쓰고,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니까, 이 질문이 참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데 단답형으로는 하기 어려운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숙제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 상황을 잘 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또 해답이 안 나오면 같이 전도자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적합한 이제 길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가능하면 늦게 주세요. 안 주신 분들은요, 이참에 늦게 주지 않은 마음 가지고 늦게 주도록. 또 성능이 가능하면 또 안 좋은 걸 줘야지, 막 성능이 너무 좋은 걸, 또 요즘 또 성능이 또 다 좋아요. 그게 참 골치 아프게 생겼다니까요.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도 없게 돼 있고 지금 참 이렇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은 좀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